안녕하세요, 데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차 썬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아 K8이 제 차인데요. 이 주차장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보다 제 차의 유리가 훨씬 밝습니다. 썬팅을 아예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썬팅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전면은 그냥 맨유리가 맞고요. 1열 측면은 가시광선 차단율 55%, 2열 측면과 후면은 가시광선 차단율 40%짜리로 시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국민 농도가 전면 30%, 측후면 15%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많이 옅게 한 거죠. 이렇게 썬팅을 하는데 정가 110만원에서 10% 할인받아 99만원이 들었는데요. 썬팅한 것 같지도 않은데 100만원 가까운 돈을 쓴 게 남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 딱 좋지만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력이 좋으면 어두운 썬팅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시력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밝은 썬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들은 틀렸거든요. 어두운 썬팅을 해도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려면 자신의 눈에 대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밝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대낮에 운전하다가 조명이 안 들어오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했을 때와 같이 밝은 환경에서 어두운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자신의 눈의 감도가 신속하게 올라가는지 여부, 다시 말해 암순응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시력은 1.0이야 라는 식으로 0에서 2.0 사이의 수치로 이야기하는 시력은 공간 해상력이라고 하는 시력인데요. 건강검진 받을 때 보게 되는 시력표는 보통 뒤에 조명이 있는데 이건 일정 수준의 밝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세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서 백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적을 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잘 인식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썬팅 필름의 농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지표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과에는 야맹증이 의심이 될 때 눈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밝기를 측정하는 광각검사라는 게 있어서 자신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밝기는 알아낼 수는 있지만 눈이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는 암순응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검사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눈의 광각감도나 암순응 속도별로 적절한 썬팅 농도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도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썬팅 농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저는 군대에서 야간 사격 시 아무리 이론대로 암순응을 시도해도 주어진 시간 내에 표적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고 집에서 암막 커튼을 쳤을 때 어둠에 적응하는 데 다른 가족들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눈은 암순응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판단되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전면 70% 이상, 1열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는 수준의 밝은 썬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눈이 어두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느린 편이시거나 밤눈이 어둡다라고 느끼신다면 꼭 규정에 맞게 썬팅을 밝게 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순응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두운 썬팅은 위험하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국민농도니 뭐니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규정에 맞게 썬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다른 나라들은 다들 규정에 맞게 밝게 썬팅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정에 맞지 않는 어두운 썬팅이 대세예요. 썬팅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유독 우리만 하는 마치 갈라파고스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잘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차는 모든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입니다. 그래서 썬팅을 하지 않아도 자외선은 차단돼요. 하지만 자동차 썬팅의 주목적은 자외선 차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 차단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썬팅 필름의 태양열 차단 능력은 실내를 덜 덥게 하여 쾌적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더운 날에 에어컨을 덜 틀게 되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내 내장재들이 장기간 열을 받으면 변색, 변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썬팅 필름의 열 차단 능력은 자동차 내장재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에 제가 탔던 그랜저 TG는 17년을 탔었고 지금의 K8도 충분히 그 정도 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차를 사는 게 적지 않은 지출이다 보니 정말 많이 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아까워하는 성격이에요. 하면 끝까지 파고들지만 그래서 오히려 되도록이면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차도 예전 차처럼 오래오래 끝까지 안 바꾸고 탈 생각이라서 열차단이 잘 되는 필름을 고르다 보니 돈을 더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썬팅 시장의 경우 짙은 필름이 대세라서 밝은 필름은 선택지가 매우 적습니다. 유치원 통학버스용으로 쓰이는 저렴한 밝은 필름도 있긴 하지만 열차단 성능이 많이 낮고요. 밝으면서도 열차단 성능이 우수한 필름들은 다 비싼 편이에요. 그나마 저는 썬루프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썬루프 썬팅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차는 전면 유리가 솔라글래스인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열차단이 되기도 하는 데다가 솔라글래스면 대체로 맨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규정인 70%를 겨우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밝은 필름으로 썬팅을 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전면 유리 썬팅을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이 또 한 번 더 썬팅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만약 앞유리와 썬루프까지 모두 같은 필름으로 썬팅했으면 126만 원이 더 들어 총 썬팅 비용이 225만 원이 되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밝으면서도 우수한 열차단 성능을 갖고 있는 필름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 차가 출고되었을 때까지 제가 찾았던 선택지는 솔라가드 프리미엄 더 LX, 브이콜 VK 시리즈, 루마 버텍스 900, 3M 크리스탈라인 이렇게 4개뿐이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건 3M 크리스탈라인이었습니다. 이유는 카멜레온이라고 부르는 비가 오면 필름 색상이 붉게 변하는 3M 크리스탈라인 필름의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처럼 전면 유리에는 썬팅을 아예 안 할 거라면 비가 왔을 때 전면 유리와 나머지 유리의 색감이 너무 언밸런스할 것 같아 바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탈락한 건 루마 버텍스 900이었어요. 루마 버텍스 900이 떨어진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 각각의 장단점을 아셔야 합니다. V쿨 VK 시리즈와 솔라가드 프리미엄 더 LX는 반사 필름인데 반사 필름은 금속성 물질이 빛을 반사하는 원리로 빛 에너지를 차단합니다. 반면에 루마 버텍스 900은 비금속성 비반사 필름으로 빛 에너지를 필름이 흡수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차이로 서로의 장단점이 갈리는데요. 먼저 비반사 필름은 흡수한 빛 에너지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그걸 적외선 열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그 결과로 실내가 다시 더워지게 돼요. 하지만 반사 필름은 필름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튕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외선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또한 비반사 필름이 열을 흡수하면 필름 자체가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 열이 필름의 색을 바래게 하여 차단 성능이 저하되거나 접착제를 기화시켜 기포가 생기게 하는 등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 반사 필름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아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필름의 수명이 더 길어요. 하지만 반사 필름도 단점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다 보니 자동차 유리가 반사하는 빛과 썬팅 필름이 반사한 빛이 서로 간섭하여 시야의 물결 무늬가 어른거리게 하는 무아래 현상이 나타나거나 차량 내장재가 밝은 색상이면 내장재의 상이 유리에 반사되어 운전 시 시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름의 금속 성분이 종종 휴대폰이나 GPS, 하이패스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에 전파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비반사 필름은 이런 문제점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전면 유리를 썬팅 시공을 아예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파 장애도 문제 안 될 것이고 주행 시 전면 유리의 무아래 현상이나 난반사와 같은 반사 필름의 단점들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 차단도 더 잘 되고 내구성도 좋은 반사 필름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루마 버텍스 900은 탈락하게 되었어요. 이후 V쿨 VK가 탈락하고 솔라가드 프리미엄 더 LX가 최종 선택되었는데요. 이유는 가격 때문이에요. 정가 기준으로 V쿨 VK가 더 LX보다 훨씬 비싼데 두 필름의 기능이나 품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브랜드 모두 탄탄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고 금속을 고르게 필름 원단에 붙이는 스퍼터링 공법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더 싼 솔라가드 프리미엄 더 LX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9개월간 직접 느껴본 결과 솔라가드 프리미엄 더 LX는 밝은 필름임에도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햇빛이 강한 날에도 비록 유리는 밝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17년 전에 딜러표 비반사 썬팅을 받으셨던 예전 차보다는 훨씬 쾌적합니다. 그리고 예전 차의 17년 전 딜러표 썬팅은 어느 순간 자외선 차단 능력도 상실했더라고요. 어쩐지 측면 유리로 햇살이 들어오면 피부가 따가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여담입니다만 더 LX로 시공한 직후 투과율 측정을 해보니 썬팅한 유리의 최종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밝게 나와서 당혹스러웠는데요. 차를 받았을 때 측면 맨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약 86%로 측정되었었기에 1열에 55%짜리 필름을 시공하면 대략 가시광선 투과율이 47%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측정값은 60%에 육박했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보니 썬팅 필름의 스펙 설명에 명시된 가시광선 투과율이 필름만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아니더라고요. 썬팅 필름의 성능을 측정할 때에는 3mm짜리 클리어 글래스에 부착한 상태로 측정을 한다는데요. 이 클리어 글래스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는 아니다 보니 필름 자체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필름 스펙에 표시된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농도보다는 더 밝게 되었지만 열 차단이 확실히 잘 되어서 그래도 만족합니다. 한편 제 아내는 밖에서 보이는 걸 싫어해 어두운 걸 바랬지만 제 눈의 암수능 속도가 느린 것도 알고 있고 안전이 우선인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요. 2열에서는 가릴 필요가 있을 땐 선커튼으로 하게끔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썬팅 시공 고민하면서 떠올랐던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요. 옛날에 LG전자의 인피니어 TV 광고에 나왔던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슬로건이에요. 요즘 자동차들이 전면 유리뿐만 아니라 측후면 유리까지도 이중 접합 유리 적용을 확대해가는 추세인데 이중 접합 유리 안에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증강현실도 구현하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을 신속하게 변동시켜주는 기능이 적용되면 굳이 이렇게 썬팅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느라 시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운 미래 썬팅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기술이 상용화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